네, 여러분, 한국철도공사 2022년 자기소개서 작성법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공사는 아시다시피 적부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글자 수를 잘 쳐서 내고 뭐 애구가 이런 거 안 쓰고 그래서 성의껏 내면 적합하다고 판정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적부라서 괜찮은데 좀 써서 내기만 하면 되는데 왜 이런 영상을 촬영하느냐? 핵심은 이 자기소개서가 결과적으로 나중에 한국철도공사 경험 면접에서 이제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자소서를 잘 써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적부라서 막상 쓰려고 하면 뭐 부담은 안 되는데 근데 작성하려고 보면 생각보다 어떻게 써야 될지 좀 까다로운 항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항목을 한번 보세요. 항목별로 핵심 포인트를 적어놨는데 한국철도공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입사 후 10년 뒤 지원 직무와 관련한 본인의 진로 계획. 어렵죠? 지원 동기 쓰기 어렵죠? 왜냐? 여기 아니어도 되니까. 그 다음에 10년 뒤에 본인 진로 계획. 내가 앞으로 1년 뒤도 모르는데 한 첩도 모르는데 인생에 10년까지 적으라고 한다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마 1번이 제일 어려우실 것 같네요. 1번 항목만 잘 써도 나머지는 쉽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핵심 포인트는 10년 후 계획을 먼저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한국철도에 지원하게 되었다라는 구조로 가야 돼요. 항목 두 번째는 각 인지사항을 잘 구분해서 의도에 맞게 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통인은 알겠는데 전문인과 혁신이 좀 까다로워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바로 2번 항목입니다. 자, 항목 세 번째는 지원한 분야에서 타인과 차별화된 본인만의 경쟁력. 자, 이런 거 많이 쓰라고 나오죠. 그렇죠? 내 경쟁이 별로 없는데 나 그냥 살았는데 쓰라고 하는 항목들 어려워하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학교에서 수업 들었던 것들만 쓰기는 좀 애매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차별화된 경쟁력은 직무 지식이나 경험이 꼭 아니더라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 그러니까 직무 수행 태도도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선별하셔서 작성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항목 4번은 한국철도의 일원이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그냥 우리가 직업윤리를 써라 이게 아니라 한국철도의 일원이 되어 업무를 수행하는데 라고 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이 앞단에서의 표현과 의미가 되게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철도공사는 앞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필요한 어떤 직업윤리는 무엇이다 이런 식의 구조로 써야만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가진 작성 요령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번 항목을 보게 되면 철도공사에 대한 지원 동기, 입사 후 10년 뒤 지원 직무와 관련한 본인의 진로 계획. 진로 계획을 세우려면 철도공사가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철도공사의 전략 과제 같은 것들을 한번 체크해 봅니다. 그래서 철도 안전, 고품질 철도 서비스, 미래 기술 내재화, 디지털 기반의 열린 경영. 그래서 요즘에 철도공사에서 다 스마트 철도, 스마트 안전 이런 거 되게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다음에 철도 안전에 대한 뭐 인프라 구축, 내부 자원의 생산성 향상, 남북철도 해외 사업, 상호 존중의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이 핵심 전략 과제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ESG 경영 같은 것들은 여러분 공공안전, 친환경, 사회적 가치 실현, 윤리 경영 강화라고 해서 최근에 뭐 탄소 중립 이런 것들도 철도공사에서 많이 하고 있는 ESG 전략 중에 하나죠. 이런 전략 과제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홈페이지나 아니면 제가 나눠드리는 그 파일을 통해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철도공사의 전략 과제를 확인하고 자, 그 다음에 철도공사에 입사 후에 보직 경로 같은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아요. 내가 어쨌든 10년간의 진로 계획이니까 내가 어떤 역할을 맡지 않았겠습니까? 그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무 영업, 운전, 차량, 토목, 전기통신, 건축 이 직무별로 영무원, 여객전무, 부역장 이렇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따지고 보면 10년 정도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객 전무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운전 쪽이면 기관사나 아니면 KTX 기장 정도 뭐 이렇게 두세 단계쯤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정해지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한 분야의 전문성을 구축하고 책임감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보직 경로 같은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끝에 보게 되면 지역 본부나 본사도 있죠. 뭐 이런 쪽으로도 여러분 갈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지역 본부나 본사에서의 보직 경로와 진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조직도를 봐야 됩니다. 조직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직도 같은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여기 한국철도공사의 화면이 보이시죠? 홈페이지. 여기에서 공사 소개에서 조직 현황을 한번 보세요.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조직도가 나오는데 여기서 좋은 건 뭐냐면 각각을 클릭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클릭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어떤 마케팅 쪽에 관심이 있어서 여객 마케팅 쪽에 관심이 있다. 그럼 여객사업본부에서 여객 마케팅, 그리고 실제로 여기 조직도를 보시면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여객 마케팅처. 자,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에 담당자와 그쵸? 그 다음에 주요 업무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 업무 중에서 무엇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진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연계 서비스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자를 맡아서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관광 전략 및 기획에 대한 담당을 맡아서 이런 식으로 그 각각의 여기 계신 이 분들이 어떤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업무 내용들을 여기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 내용들을 확인하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 경력과 경험과 연결하셔가지고 내용을 쓰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조직도를 보는 방법까지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조직의 기능과 그다음에 조직도와 그다음에 입사 후 보직 경로 등을 확인하시면서 연결해서 1번 항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철도공사 지원하게 된 동기를 보시게 되면 10년 뒤 직무와 관련해서 땡땡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얘기 나오면 좋아요.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한국철도공사에 달성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를 위한 저의 진로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면서 첫째 5년 뒤, 둘째 10년 뒤인데 5년 정도에는 업무에 대한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쓰시면 되고요. 10년 뒤에는 조직도라든지 회사의 전략 과제라든지 비전 등을 확인하시면서 거기에 맞춰 나는 어떻게 성장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좀 디테일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떠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마무리하시는 항목 구성입니다. 그리하여 예시를 잠깐 보시게 되면 한국철도공사 10년 뒤에 제가 그려보고 싶은 모습은 뭐 어떤 그 역량이다.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다. IT 관련된 역량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에 이유가 나옵니다. 자, 포인트 쓰고 그 다음에 리즌 써요. 이런 형태는 PREP로 쓰는 게 좋아요. 포인트 쓰고 이유 씁니다. 리즌.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가 나오죠. 그 다음에 뭐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근거, 계획은 무엇입니다 라고 하면서 입사 후 5년 내에는 이런 지식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구축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년 뒤에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본사 마케팅단의 서비스 근처에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VOC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 경험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근무하고 싶은 부서에 대한 내용을 쓸 수도 있어요. 자, 항목 예시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 10년 뒤에는 전동 일반 고속에 이르는 다양한 차량의 정비 전문가로서 성장을 하고 싶다. 이게 목표예요. 왜 그것들을 하고 싶냐? 고객 안전을 위해서는 차량 자체 안전성 높이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안전한 철도의 핵심인 차량 유지 보수를 통해서 코레일의 안전 경영에 기여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패턴이죠. 포인트, 리즌, 그 다음에 이그젬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니? 입사 후 5년 차까지는 차량 관리원으로 차량 유지 보수 업무에 대한 정비 기준을 숙지하고 신뢰성 관리와 품질 검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렇죠. 이런 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런 것들은 직무 기술을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입사 후 10년 차에는 차량 관리장으로서 고속도로에 대한 차량 관리 전문성을 확보하고 ESG라고 하는 게 요즘 이슈니까 ESG 기준에 맞춰서 차량의 안정성과 기술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이런 ESG 기준에 부합하는 차량 관리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뭐 이런 내용으로 작성한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1번 항목이 제일 좀 까다롭고 어려울 수 있는데 이 항목을 쓰는 방법만 잘 기억하시면 나머지 항목들은 또 빠르게 핵심만 체크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번, 3번, 4번 항목은 묶어서 빠르게 핵심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 2번 항목. 자, 인재상 쓰는 건데 인재상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자, 내용 보시게 되면 인재상. 한국철도의 인재상을 보니까 사람 지향의 소통인, 그러니까 소통 전문 혁신을 우리가 그렇게만 받아들이지 말고 앞에 무엇이 붙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고객 지향의 전문인, 그다음에 미래 지향의 혁신인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사람 중심의 사고 행동을 하는
인성, 그다음에 열린 마인드로 주변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인재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소통과 협력에 해당하는 뭐 팀워크라든지 의견 차이를 극복했다라든지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소통을 쓰게 되는 것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통을 써요. 네. 그런데 고객지향 전문인과 미래지향 혁신인도 우리가 쓸 필요가 있는데, 고객지향 전문인은 내외부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노력하여 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 미래지향 혁신인도 코레일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발전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인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인과 미래지향 혁신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것도 전문성, 어쨌든 이것도 전문성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차이를 둔다면 전문인은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직무와 연관해서 내가 뭐 그동안 준비했던 자격증, 뭐 교육상 뭐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부분들이고, 미래지향적인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코레일이 어떻게 나아갈 건데 내가 거기에 부합하게 나는 어떻게 준비해 왔다 라고 하는 것들을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인은 직무 준비 노력을 쓰면 되고요, 미래지향 혁신인은 앞으로 코레일이 스마트한 거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나는 여기에 맞춰서 어떻게 준비해 왔다 라고 하는 내용을 쓰는 게 미래지향 혁신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둘을 구분하지 않고 써도 되겠지만 의도하는 것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 혁신이 쓰는 패턴과 고객지향 전문인이 쓰는 패턴을 좀 다르게 가져가고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좀 잘 체크하고 써야 되지, 안 그러면 뭐 그냥 엉뚱한 내용을 쓰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자, 그래서 소통인의 작성비들을 보게 되면 저는 인재상 중에 소통이 가장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포인트 리즌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습니다. 근거를 제시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소통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의 관점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약간 서로 협의를 하기 위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경청했다, 이런 내용들을 그냥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합의점을 도출하기 노력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했던 그런 소재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의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을 잘 수렴하고 수용해서 더 나은 대안을 도출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소통의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대안이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전문인과 혁신은 비교가 좀 비슷한데 뭐 어떤 부분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이런 어떤 최동사 무엇을 왜 노력하고 있는데, 난 이런 노력에 관련해서 어떻게 역량이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 관련된 어떤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관련된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작성해 주시면서 쓰면 되고, 뭐 교육이 마땅한 게 없으면 그냥 프로젝트 하나만 가지고 전문성에 대한 내용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소재를 보면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소통인인데 포인트, 이러한 소통을 싫어했던 경험 중 하나는 관광 관련된 분야에서 인턴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자, 당시 지역 관광 활성화를 했는데, 자, 여기에서 열린 자세로 소통했다, 이런 키워드 넣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기획안을 완성할 수 있었다, 이런 어떤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소통에 대한 소재를 한번 체크해 주시고, 첫 동사 인재상 중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전문인이다. 전문인은 좀 내가 어떤 이제 IT면 IT와 관련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어떤 빅데이터 교육을 이수했다라든지, 또는 앱 개발 경험을 통해서 홈트레이닝 서비스 앱을 개발했던 경험을 얘기하면서 데이터 분석에 대한 전문성을 어필한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한국철도공사의 혁신에 부합하는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뭐 그 한국철도공사는 이렇게 스마트한 철도를 구축하기 노력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노력해왔다는 내용이 나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공모전 준비해가지고 언어도 새롭게 공부하고 해서 내가 안 해봤던 영역인데 새롭게 도전하면서 약간 융합적인 역량을 갖춘 인재, 약간 이렇게 좀 어필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재가 있으신 분들은 혁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재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목 3번, 지원한 분야에서 타인과 차별화된 본인만의 경쟁력. 타인과 차별화된 게 꼭 지식과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 아니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2번에 전문성을 썼는데 3번에 또 전문성 쓰면 어색할 수 있으니까, 중복되니까 2번은 뭐 전문의를 쓰셨던 분들은 2번은 전문성을 얘기하면 되고 3번은 태도를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 창의적인 사고 같은 어떤 항목들을 활용해서 나는 이렇게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포인트, 리즌, 이그젬플. 우리 STAR도 많이 사용할 수 있지만
PRP도 좋아요. 나는 어떻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나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PRP입니다. 알겠죠? 원래 이거 나중에 PT 면접에 이런 거 할 때 많이 사용되는 표현인데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PRP로 쓸 수 있어요. 차량 직무에서 유지보수에 대한 영역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는 이런 유지보수 관련된 역량이 있다 라고 하면서 계측에 관련된 교육 들었던 거, 그 다음에 통계 분석과 관련된 역량을 하면서 유지보수를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왔다 라고 하면서 차별화된 경쟁을 어필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것도 괜찮아요. 일정 관리 능력이 있다 또는 문제의 능력이 있다, 그 다음에 고객 응대를 잘한다, 화합과 협력을 잘 만든다, 업무 처리 능력이 정확하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직무 수행 태도에서 여러분들에게 부합하는 역량을 선택하신 다음에 작성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섞어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항목은 한국철도공사 일원이 되어 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바탕으로 해당 직업윤리가 왜 중요한지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써봐라. 직업윤리는 우리가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그게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상생하는 마인드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철도공사가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과 고객 거래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단과대 학생 회장을 하면서 다양한 주변의 상가들과 상생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어떤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철도공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가치는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을 잘 지키려면 책임감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가 필요한데, 나 자동차 생산 공장에서 대충 하지 않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주면서 문제를 해결해줬고, 규칙과 원칙을 따랐던 경험은 농구 동아리 운영할 때 규칙과 원칙을 따라서 팀의 우승을 이끌었던 경험도 있다. 난 이렇게 안전의 가치를 지키려면 책임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가 중요한데, 난 이런 경험을 통해서 길러왔다라고 하는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업윤리 관련된 내용까지도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 항목을 좀 쓰기 어려워할 수 있는데 그거를 좀 쓰는 방법을 앞 영상에서 확인하시고, 2, 3, 4번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작성하심으로써 코레의 자기소개서 빠르게 완성하시고, 면접까지 가는 서류니까 잘 작성하셔서 나중에 면접에서도 좋은 결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